네, 반갑습니다. 메라텍 사업가 문남진입니다. 정말 오늘 아침 새벽 4시부터 지금까지 진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사사롭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시면, 난 당뇨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당뇨야, 이 말이 안 되고 내가 못 믿어서 내가 검사를 여러 번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은 집안에 당뇨가 있었던 사람은 내가 당뇨가 있을라 싶어서 미리 조심을 해서 오히려 좀 진도가 늦게 나가거나 늦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는데,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집안에 당뇨가 없었던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만나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뭐 당뇨 때문에 만나거나 이러면 윗대나 형제간에 누가 부모님이나 당뇨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없어요 하면서 너무 분하다는 듯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없는데 왜 내가 생겼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나도 당뇨인가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 이유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해결책도 말씀을 드리는데, 마침 요즘 트루헬스 시즌이잖아요. 그것이 이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도 생각하시고, 오늘 강의 들으신 분은 일석이조의 보석을 얻으실 것이고 주변 분들한테도 좋은 정보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저 앞에 강의하신 분의 자료를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게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왜 당뇨를 정했느냐, 저희 파트너 사장님께서 당뇨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이번에 주제를 뭐로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당뇨에 대해서 어떠냐고 하셔서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들 사실요, 어떤 질병도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합니다. 10년 넘게. 그런데 만성질환에 있어서 답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냐, 당뇨를 해달라는데 당뇨를 굉장히 고급스럽고 좀 어렵고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렇습니다 하면 말하는 저도 조금 뽀대가 날 것 같고, 듣는 분들도 이게 상당히 고차원의 지식이네 할 건데, 그런 것이 만성질환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원인은 모릅니다. 원인은 모르는데 해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년간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격도 면허증도 주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도 너무너무 고심을 하는 게, 2번, 3번 자기를 찾아오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것이, 보기가 민망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면 나중에는 환자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이렇게 댕겨도 왜 고치지를 못하냐 이러면, 이 촌에서 안 되는 것 같다고 서울로 가거든. 그러면 이제 그 해당자는 고마워합니다. 계속 있으면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거기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라고 이제 검사는 수도 없이 하죠. 그래서 병원을 먹여 살리죠. 그래서 당뇨를 한번 보면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병원에 있었던 의사들하고 얘기를 하면 뭐라 하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그럼 맞다, 어렵게 공부한 건 내 인정한다, 그러나 해결해 주지 못하지 않냐, 내가 해결해 주잖아, 그런 얘기하면서 웃는데, 당뇨라는 것은 혈액 중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당분이랑 모든 영양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세포 내로 흡수가 되어서 이 혈액 중에는 많이 안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생체 호르몬인 인슐린, 이 췌장에서 분비를 하는 인슐린이 분비가 제대로 되어서 그것들을 끌어서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첫째는 얘가 분비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분비는 해놨는데 이제 안에서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에 당분이 높게 있는 것을 당뇨병이라 하고, 그것이 이제 소변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오기 때문에 당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라보로는 다이비티스 멜라이투스라고 해가지고 D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줌을 많이 눈다라는 다이비티스와 멜라이투스라는
달다, 달콤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 두 글자가 합쳐서 소변이 달다는 얘기로 해서 이제 D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종류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1형 당뇨. 이것은 아예 이제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2형 당뇨는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를 하는데 췌장은 지 일을 충분히 해요. 그런데 이 배달 사고가 났는지 세포 안으로 안 들어와, 포도당이. 그래서 알고 보니 수용체에 문제가 생겼구나, 수용체가 제대로 배달을 못 하는구나 하는 문제가 2형 당뇨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제가 이제 빨간 걸로 써놓은 것은 뒤에 이제 답이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형과 2형은 결국은 혈액에 당분이 많다는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생기는 원인은 다른데 왜 이런 게 생기느냐는 거는 모른다는 거죠, 현대의학으로는. 그래서 높아진 혈당을 어떻게든 좀 줄여주려고 하는 것이 그 이제 치료의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인은요, 모른다가 가장 정답입니다. 뭐냐면 거의 유전과,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 당뇨가 있었어 하는 경우는 거의 한 1%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99% 정도는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모른다는 얘기는 해답도 찾기 어렵다, 그 다음에 수십 가지다. 한 가지 같으면 딱 찾아내겠는데 수십 가지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가 맞죠. 대부분의 당뇨 원인은 모르는데 유발인자를 비만, 스트레스, 임신, 뭐 식생활, 그 다음에 약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다. 그런데 유추를 하는 거죠. 이분은 약을 너무 많이 드셔, 이분은 교통사고 났어, 이분은 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생겼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지 이것입니다라고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여러 가지가 종합해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형 당뇨의 90%는 이 운동 부족과 비만이다, 가족력이다는 결국은 1%라는 얘기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특히 한국은 이제 자동차가 많이 생겨서 우리 걷는, 운동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일부러 피트니스 센터를 가야 운동을 하지. 그러니까 운동이 너무너무 부족하대요, 먹는 거에 비해서. 먹는 건 얼마나 잘 먹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찼어 막 이러면서 먹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에 비해서 운동이 너무 부족한데, 그래서 비만성 성인 당뇨의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먹어서 그것이 직접 당뇨를 만드는 것보다 체중이 증가되거나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를 많이 유발시키더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당뇨가 아니라 인슐린의 분비를 보면 정상인 사람은 핑크색입니다. 이 시간 동안 24시간 동안에 분비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양이 보면 아주 고르게 조금 분비되다가 쉬었다가 분비되었다, 이렇게 일정하게 분비가 되는데 연한 초록색과 이 짙은 초록색은 비만형 제2형 당뇨병과 비비만, 그러니까 이런 걸 마른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빼빼한데도 우리 인바디를 보면 빼빼한데도 지방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비비만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 이건 아예 분비가 뭐 거의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제1형 당뇨병의 경우에 인슐린 분비되는 것이 이러하다. 그래서 이제 증상을 보면 당뇨의 증상은 3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을 많이 먹고 음식도 많이 먹고 소변도 많이 본다. 왜 그러냐? 혈액이 끈끈하게 시럽처럼 되어 있으니까 얘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동안에 삼투압이 높으니까 물을 많이 끌어당겨요. 그래서 소변을 많이 보죠. 많이 나가면 또 뭐 목이 마르니까 또 물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런데 먹었던 음식은 세포 안으로 다 포도당을 넣지를 못하니까 이 세포 안에서 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세포 안에서는 계속 빨리 에너지를 만들 원료를 보내라고 자꾸 자극을 하니까 계속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비만 때문에 생겼다 하더라도 점차 그 먹었는 포도당이 내 세포 안에서 쓰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점점 살이 빠져요. 그때 되면 이제 당뇨가 심각해지는구나. 아무리 수치상으로는 정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몸에서는 당뇨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기준이 물을 많이 마시고 뭐 이런 체중 감소가 나타난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런 수치,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아니면은 8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체크를 했는데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 아니면은 일정량의 포도당 마십니다. 경구로 이렇게 먹고 난 뒤에, 포도당을 먹고 난 뒤에 2시간 지나고 난 뒤에 조절이 안 되네 하는 높게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당뇨가 맞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검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범위 소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당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아무리 이 자료를 찾고 해도 그렇게 심각하고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뇨? 그 굉장히 간단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사실이 그렇거든요. 해결책이 간단하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인체는요, 우리가 산수나 수학이 아니고 인체는 전부 한 사람이 각각이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4.0에서 5.7이 정상이란다. 그럼 난 5.8인데 비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근접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병원마다 이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치가 조금씩 달라서 항상 보면 그 비교하라고 정상치를 내놓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그것대로 산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일단 정상치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요새 놀라운 것은 MZ세대가 고혈압, 당뇨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제가 최근에 제가 있던 병원에 응급실에 책임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20대의 심근경색증, 심장마비가 자주 온대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제 20대, 30대 이제 들어가는데 이전에는 20대 심장마비라는 건 뭐 교통사고 아니고는 없었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거의 뭐 자주 온대요. 그것이 왜 그러냐?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먹는 음식, 그 다음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독소, 대기에 있는 독소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특히나 먹는 게 우리는 옛날에 그래도 좀 좋은 거를 먹은 셈이잖아요. 가난해서 맨날 풀 뜯어 먹고 있던 게 그게 지금 보면 웰빙 식품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에게서부터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나오지? 난 먹는 게 전부 피자나 햄버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양이 충분치가 못한 거죠. 그런데다가 약간의 어떤 데미지가 오면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잠 늦게 자고 뭐 맨날 보는 게 이제 이렇게 목을 숙이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신체적, 정서적 모든 곳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거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즉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건강하게 잘 자기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는 40이 넘으면 당뇨를 유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나이를 낮춰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서울대병원에서도 젊을 때에 케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를 방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방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라는 것이 사실은 치료라는 것은 없고 그 증상을 얼마나 완화시키면서 그 정도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식사요법. 이제 초기에 발견했을 때는 식사요법, 운동요법으로 나가다가 안 되면 이제 약물요법으로 약물요법도 주사는 아예 바로 인슐린을 주는 거기 때문에 대략 이제 1형 당뇨 환자들은 아예 주사를 주죠. 그런데 이제 2형 당뇨는 먹는 약이 당뇨 약이 인슐린이 아니고 췌장을 자극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뭐 수용체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론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은 그걸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하거나 모르거나 그래서 췌장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한테 계속 일을 하게 자꾸만 자극을 주는 약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먹는 약은 인슐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자꾸 췌장을 자극하는, 췌장은 지 할 일을 충분히 하는데 자꾸만 일을 하라 하니까 췌장이 하다 못해가 에이구 모르겠다고 넘어지면 그때가 이제 1형 당뇨로 바뀌는 거예요. 췌장이 이제 지 기능을 다 했다는 거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지가 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지도 병이 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는 2형 당뇨도 끄트머리에 가면 주사를 맞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 같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이제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관리를 잘하면 그것을 가지고도 80, 90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맨날 음식 조절하고 뭐하고 다 짜증 나가지고 한두 번 먹고 나면 이제 확 또 올라가 버리고 올라가는 게 그때 이제 뭐 아주 뭐 일본말로 아다리라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아주 악한 방향으로 그냥 가버리는 수가 있죠.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당뇨병의 치료의 목적은 완치가 아니라
혈당을 잘 유지해가지고 이 모든 장기를 손상받지 않도록 돕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합병증은 당뇨는 우리 혈관을 통해서 온 혈액이 온몸을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전부 다 이제 당이 섞여 있으니까, 과하게 섞여 있으니까 결국은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문제가 올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걸 보면 합병증이 고혈당증. 고혈당증은 의외로요, 크게 우리가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00이 됐는데도 병원에 가서 조사하면 500이 체크가 안 되네, 뭐 이런데도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혈당이 금방 이게 감지가 되기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망막증. 이것도 이제 결국은 망막증이나 발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말초 혈관에 피가 아주 맑아야 구석구석이 잘 갈 건데, 시럽같이 끈적하니까 아주 가는 혈관은 잘 못 가는 거예요. 혈관 끄트머리에 달라붙어가지고 더 이상 안 가네. 그러면 이제 막히거나 하면은 산소나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병변이 생겨서, 특히 뭐 온 눈 안에 뭐 다 생기겠지만 보는 부분이 황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공격을 당하면 시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 같은 것도 역시 아주 심장에서 먼 데는 혈액이 좀 덜 가니까, 그런데 혈액이 덜 가면 결국은 괴사가 오고, 괴사가 오면은 신경이나 살이나 다 감각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디 부딪혀도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고, 잘 부딪히고 잘 낫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오래되면 안 나아요. 안 나면은 결국은 그걸 이제 발가락을 잘라야 되죠. 발가락 자른데 좀 있다가 보면 사람들이, 전에 이제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이제 이 발가락을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왜 그러냐? 피가 안 통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병이 당뇨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뭐 발가락 잘라야 되겠네 했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경우에는 이제 또 발목을 잘라야 될 정도로 병이, 요즘은 그렇게 많이 그렇게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많이 발달했으니까 의학이. 근데 그래서 발을 잘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굉장히 급하게 이분은 당뇨가 진행됐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아니 도대체 그러면 그때에 발을 진작 자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발이 멀쩡한데 어떻게 자르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무릎 밑에 잘라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무릎 밑에 자르겠네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럴 수도 있다고, 이제 뭐 기가 의사가 오히려 이제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무릎 밑에 말짱한데 어떻게 자르냐. 다음에 자를 경우가 오더라도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그런 과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발가락 하나, 발톱 하나가 문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게 이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혈당은 식은땀이 나고 맥박이 빠르고 이러면 사람들이 느낍니다. 아우 어지럽다 이러면서 이제 앉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것이 이제 순간적으로 급하게 오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저혈당이든지 고혈당이든지 순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신장병의 한 60%라고 했는데 60%보다 훨씬 넘어요. 지금 보면은 당뇨 있는 사람이 오래 살면 거의 다가 신장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 병원들 보면 왜 혈액 투석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기죠. 이제 그거는 신장에 병이 생겼다는 것은 역시 적은 미세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찌꺼기,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고 하면서 생겼던 찌꺼기들을 내보내는 것이 할 일인데, 수분과 함께 내보내는 것이 할 일인데, 수분도 찌꺼기도 못 내보내면 우리 몸이 그냥 쓰레기 더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서 썩으면 내 몸이 온 전신이 나빠지니까는 이제 바깥에서 혈액을 세척해가지고 다시 넣어주는 게 이제 혈액 투석인데, 그러한 것들을 그런 처치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전에는 대학병원에서는 기계 한두 개를 두고 돌렸는데 한 50개, 뭐 30개 이렇게 두고 돌리다가 거기 하는 의사가 나와서 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것만 해도 돈이 되니까. 왜냐하면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내질환, 심내혈관 질환,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심근경색증이나 아니면 이제 중풍, 이런 것들이 요즘 길거리 보면 그런 분들 많으시죠. 우리 가족 중에도 있는데, 이게 당뇨가 있건 없건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지만 당뇨가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풍이 있어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하니까 중풍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길거리에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당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인이 이러이러한 건데 제가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 챌린지 기간과 같이 맞춰서 비만에 대해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만의 원인과 해결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비만은 이제는 정말로 식사 습관이나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내가 먹은 만큼 쓰면 비만이 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이 있잖아요. 이 이론이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오늘날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만이 되는 첫째 이유를 이게 매스컴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독소다. 독소가 많아가지고 독소가 많음으로써 지방이 증가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앞에서 다이어트가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당뇨 조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분도 근육도 빠지게 되면 결국은 염증이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확실하게 그 이론으로 밝혀져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독소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내부 독소와 외부 독소가 있는데, 내부 독소는 내 몸 안에서 먹고 버릴 것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 잘 버리지 못하거나 제대로 잘 사용되지 못하고 찌꺼기로서 남아있는 것, 아니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내부 독소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외부 독소는 우리가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의 몸에서 이렇게 외부 독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취급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한 명당 약 10톤의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나를 스쳐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이런 분들이 나와서 헛소리 할 리는 없고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독소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게 시골에 가서 산다 하지만 시골도 안전한 데가 아닌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좀 특히나 또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이게 독소를 막 집어넣잖아요. 약이지만 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병 주고 약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 가면 약 주고 그다음 병 주잖아요. 그럼 약 때문에 또 약을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러한 약들이 오죽하면 약을 강도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약물을 먹음으로써 한 가지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임시로 그것도,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영양들을 빼앗아 가는데,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단일 제품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약이 콜레스테롤 억제제랍니다. 그래서 치매도 그렇게 많이 늘어난대요. 지금 보면 콜레스테롤 억제제가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치매, 우울, 건망증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해결책이 없으니까 계속 약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초대사량이 모자란다. 기초대사량이 왜 모자라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먹는 거는 충분히 먹는데 우리가 운동을 못하거나 운동을 할 만한 대체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원인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비만이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호르몬의 불균형. 호르몬이 칼로리보다 우리 몸에서 비만을 그래서 아까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이렇게 칼로리보다도 호르몬이 제대로 정상적이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 몸에 비만을 만드는데, 이 인슐린이라든지 콜티졸이라든지 지방 분해하는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섭취가 안 되거나 분비가 안 되거나 하면은 비만이 또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게 하는 것 또는 밥을 그만 먹게 하는 이런 호르몬들이 있어서 우리가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내가 어느 정도 밥을 먹으면 한 20분이 지나면 여기서부터 지방세포에서 렙틴이 분비가 돼서 뇌로 가서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여기에 양이 차서 그만 먹는 게 아니라 얘가 신호를 하면 이제 내가 밥을 그만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식사를 시작하고 최소한 더 20분.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20분을 집에서, 밖에서는 도저히 안 되고 집에서 이제 20분을 먹어보기로 작정을 하고 앉아가지고 먹으니까 숟가락이 연방 입으로 들어가요. 넘어가기도 전에. 그래서 이제 한 숟가락 먹고 저 다른 거 뭐 하고 다시 또 와가지고 한 숟가락 먹고 또 뭐 하고, 그래도 20분을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그게 아니라 꼭꼭 씹어서 20분을 채워야 되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식욕을 감소시켜준다. 즉 그만 먹어도 되겠다라는 신호를 보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고플 때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그렐린인데, 얘는 이제 내가 배가 고프면 이게 분비가 되어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호르몬이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해야만이 적절하게 우리 몸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제대로 잘 조절이 안 될 때 이제 비만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그야말로 영양 결핍인데, 너무너무 잘 먹지만 내 몸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이 골고루, 즉 타는 영양소와 태워주는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머리에서는 또는 내 몸에서는 자꾸 배고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먹은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까지 못 들어가니까. 세포 안에까지 안 들어가면 세포 안에서 내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빨리 몸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안 들어오네. 빨리 배고프다는 신호를 자꾸 보내고 뭘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입에 뭘 달고 살아요. 뭐를 달고 사는데 그게 정말 바람직한 게 아니고, 뭐 주로 보면은 뭐 커피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어서 이 균형을 못 맞춰주니까 자꾸 배고프다는 신호가 왔어.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길가에서도 보면 아이들 중에 이 뚱뚱한 애들이 늘 뭘 먹거든. 어묵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뭘 먹으면서 다녀요. 근데 걔가 식습관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 구별하는 어떤 신호가 제대로 못 가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요해요, 칼슘이 필요해요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종합적으로 배고프다, 먹고 싶다는 신호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뭘 먹어서 계속 뚱뚱한데, 그런 애들도 영양 결핍인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이 좋아야 또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비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내 세균이 퍼미큐테스와 박테로이데스라는 게 있는데, 퍼미큐테스는 지방 축적을 용이한다, 즉 뚱뚱하게 만드는 장내 세균이다. 그 다음에 박테로이데스는 뚱보균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날씬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 둘이 조화가 잘 되면 우리 장이 좋아지고, 물론 장이 좋아지는 요인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비만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상호작용을 하면 또 장이 좋아져서 비만으로 가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은 정말로 이제 갈수록 장의 역할을 담배 먼저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 많이 든 독소를 중화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장을 좋게 해서 호르몬을 잘 분비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장인데, 장이 건강하려면 그 안에 미생물이 아주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계속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연구에서 발표한 데는 이제 뇌신경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온몸에는 세포가 세포 하나하나가 이 안테나가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 몸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뇌라고 얘기했으니까, 뇌가 이 산모가 길이가 길면 아무리 먹을 걸 줘도 얘는 더 이상 안 먹습니다. 그런데 얘는 산모가 짧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니까 무조건 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만이 하게 된다, 이런 것을 연구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러면 우리 세포가, 우리 신체가 어떠면 건강한 거냐, 거기서 보면은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이 전체가 건강하잖아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를 이루니까. 그런데 이 세포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움직이고, 거기에서 머리카락같이 이렇게 달린 털, 이것이 제 할 일을 잘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제 할 일을 잘한다면 우리 몸은 정말 건강한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보니까,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구슬처럼 이 8가지의 자연에 있는 단당류 8가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단당류들이 모여가지고 이당류, 다당류를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기능이 다른 거예요. 이게 10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각각이, 물론 같은 게 뭐 수십 개씩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각각의 기능이 달라서 이당류, 단당류, 다당류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붙어 있으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때에 우리 몸은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팔랑거리는 산모들이 하는 일이 우리 세포 안에 들여놓기 위해서
박테리아가 왔는지 바이러스가 왔는지 독소가 왔는지 영양이 왔는지를 알아차려서 그것을 내 세포 안으로 들여놓을 것인가 아니면은 면역 처리를 해서 처분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센서 역할이죠. 이것이 제대로 잘하면 이걸 이제 면역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선모가 어떤 것이 선모를 만드느냐 하면 글리코 영양, 아까 이거 8가지를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데 그 글리코 영양소가 생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서 60조 개의 세포에 다 선모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애들이 곳곳에서 지 할 일을 잘할 때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100년 된 산삼을 먹어도 선모가 많이 없으면 그냥 약간 좋다가 많은 거예요. 그게 100% 활용이 되려면 내 세포 하나하나에 선모가 10만 개씩은 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영양소가 들어갔지만 저 같은 경우에 얘가 모자라서 선모가 모자라니까 이 칼슘이 엉뚱한 데 가서 달라붙어가 팔을 못 썼거든요. 팔을 꼼짝을 못 했거든요.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염증이 있어가지고 척추도 안 좋았고 뭐 피부도 안 좋았고 안 좋은 데가 한두 군데 아니었는데 이제 너무너무 좋아지는 이유가 이것을 열심히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기능을 잘 하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이제 이 기능을 가장 좋게 이때까지 좋게 못 만들었으니까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이 클린이다. 클린이란 뭐냐? 내 몸에 독소는 비워주고 영양을 채워줘서 내 몸이 원래 가진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비워주려니 알아야지 비우죠. 저 같은 경우에 제대로 잘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엉뚱한 데 가서 일을 하는 것을 얘가 알아차렸으면 빨리 내보냈을 건데 알아차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철썩 달라붙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려야만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클린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선모를 만들어주는 아까 8가지의 단당류 그것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이 이렇게 이 엠브로토즈 라이프라는 것인데 이 엠브로토즈 라이프가 이제 핵심적인 거죠. 이 선모를 만들어주는 거기에서 그 기능을 이 엠브로토즈 라이프가 하는 기능이 선모를 만들어서 결국은 나쁜 것은 내보내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식품이다. 근데 이것이 원래 우리 식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구분해가지고 통에 담아놨다 뿐이지 원래 이 식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이 약처럼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나 이런 건 아닌데 내가 먹었을 때 이제 갑자기 쏟아져 나오니까 독소가 한꺼번에 막 졸졸졸졸 이렇게 하는 건데 너도 가자 나도 가자 하고 막 쫓아내니까 막 나올라 하니까 피부로도 나오고 이제 변으로도 나오고 막 호흡으로 나오니까 몸에 냄새가 난다 입에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두드러기가 난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급하게. 근데 그걸 뭐 오래 끌 필요는 있습니까? 뭐 빨리 내보내면 뭐 하루라도 더 빨리 건강해지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말씀해 드릴 때도 잘 이해를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엠브로토즈 라이프는 세포 대화를 잘하게 하고 인지 기능을 잘하게 면역 소화 기능을 다 잘하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의 파트너 중에 한 분은 단백질은 그렇게 안 먹고 오소린을 드시래 때 그렇게 안 먹고 음식으로 드시겠대요. 음식으로 드시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충분히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뭐 풀을 뜯어 먹고 키우는 소도 아니고 하니까 고기 자체 안에도 단백질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하니까 몸을 첫째로 이제 처음에 좀 지금 몸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든지 나는 빠르게 건강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오소린을 드시라 하는데 저는 식품을 절대 의지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이제 아직 생각이 이제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의 비만을 해결하는 최고의 효과적인 다이어트는 뭐냐를 보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만나실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면 나 운동 열심히 해서 살 많이 뺐어요. 괜찮아요. 살 빼는 것이 1차적으로는 보기 더 좋고 몸도 가벼울지 모르지만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운동에 근육 보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근육을 자랑하고 이러는데 여기를 이 과학자들이 연구해 내는 걸 보십시오. 운동과 그 다음에 음식이 얼마나 중요해. 1대9로 음식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운동과 식이를 병행해야 되지만 서로 우열을 따지자면 먹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마스터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만을 없애주고, 비만이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모든 병에. 그래서 비만이 있다면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므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인 당뇨를 예방할 수도 있고 이미 온 사람을 제가 해결해 드린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여러분들께서도 도전을 하시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 의사도 못 고치는데 뭐 내가 고친다느냐 이런 얘기를 처음엔 들어요. 그런데 원리를 조금만 들어봐봐 하고 얘기해주고 안 먹어도 돼 이러고 얘기해주고 하면 이게 머리 남아요. 아 그래 다음 달에 먹어볼까 막 이런 생각, 다음 달이 계속 다음 달로 이어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독소를 내보낸다든지 기초대사량을 늘려주고 호르몬이나 장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좋게 해서 비만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식습관이 자연적 건강하게 바뀌어요. 내가 억지로 애를 쓰지 않아도 몸에 안 좋은 건 안 땡겨요. 클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우리 위가 사이즈가 원래대로 줄어가지고 밥을 반만 먹었는데 배가 불러요. 그래서 난 밥 조금밖에 안 먹는데 배가 부르는 게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위가 확 늘어져 있던 것이 원래 사이즈로 돌아간 거예요. 오히려 건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넣어주면 우리 몸은 이제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정상이 되면은 필요 없는 것을 내보내게 되면 체중도 정상으로 되기 때문에 비만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트루헬스의 제품을 간단히 한번 보면 건강한 다이어트, 즉 우리 제품은요 다이어트를 위한 제품이 아니고 몸에 독소나 나쁜 것을 내보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자연적으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어떤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굉장히 뚱뚱했어요. 뚱뚱해서 이분을 좀 건강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한 달은 더 됐겠네요. 한 2달 전쯤에 그랬는데 한 달 전쯤에 보니까 나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배가 쏙 들어갔어요. 얼굴이 너무너무 쪼글쪼글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또 만났더니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너무 빠져서 지금은 좀 찌우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쪼글쪼글해진 거예요. 빼기는 뺐는데 전체적으로 근육이고 뭐고 다 빼놓으니까 사람은 홀쑥해졌는데 처음에는 빠졌다고 전에 못 입던 옷을 입게 돼서 너무 좋아요 이러더만 일주일 뒤에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아마 얘기했거나 본인도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져서 지금 좀 찌우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뺄 것이 아니라 나쁜 거는 빼주고 좋은 것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몸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제품이 이 트루헬스예요. 트루헬스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방은 아까 말씀드렸죠. 빼빼한데도 지방이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마른 비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빼주고 또 모질에는 근육은 채워주고, 그래서 체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하지 못한 신체는 빈약한 근육에 비해서 과다한 체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 대비 지방 비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이 나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가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 중에 간단히 살펴보면 체성분을 좋게 하는 제품을 보면 트루 플래닛이 완벽한 영양식사.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출근하는 사람한테 아침에 자기는 식품 같은 거 절대로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아침에 그러면 회사 가서 뭘 먹냐 했더니만은 아침에 들어가면서 커피를 빼가지고 들어가고 책상 안에 넣어놓은 비스켓하고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나와가지고 담배 한 대 피고 그 다음에 점심 때 되면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먹어봐라. 아침은 이제 남자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안 먹고 출근하니까 그래서 이걸 먹어보라 하고 줬더니 한 보름쯤 지나더니만 자기 이걸 아침에 이걸 먹고 왔더니 점심 먹을 때까지 너무너무 든든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간식거리 생각이 안 난대. 그래서 담배도 덜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나가면 담배를 자연으로 피우는데 그걸 별로 이제 군것질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 너무 든든하다고 이제 계속 한 끼는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루플래닛이가 이렇게 좋은 식품인데도 칼로리는 160칼로리. 여기에 온 영양이 한 끼 식사의 영양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을 좋게 하는 근육을 만들고 호르몬이나 효소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단백질, 99.9%의 유청 단백만 들어있는 오소린, 그 다음에 우리 간의 기능, 합성하고 해독하고 하는 기능을 도와주는 특별히 밀크시슬과 같은 들어있는 이 트루피오, 그 다음에 내 몸에 내가 좀 과하게 먹었다 하더라도 지방 축적은 억제시켜주고 있는 지방은 빼주고 하는 트루쉐이프, 이러한 것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내 몸에 독소가 다 나가면 면역이 자연적으로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독소가 해독력이 곧 면역력이고 면역력이 곧 해독력인데 독소를 빼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내 몸에 독소가 있는 것을 빼주는 것이 어떤 것이 빼줍니까? 알아야지 빼준다고 했잖아요. 그 알게 만드는 선모를 만드는 엠브로토즈 라이프. 그래서 필수 탄수화물이면서 면역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선모를 만들어서 나쁜 걸 다 내보내주고 생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제품이죠. 그 다음에 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장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장 건강, 면역을 좋게 하는 GI 프로밸런스. 그 다음에 또 우리 혈관 건강을 좋게 하는 오메가3. 정말 저는 이제 대구에서 컸기 때문에 비린 걸 정말 못 먹어. 생선을 잘 안 먹는데 이걸 누구한테 권하려 하면 이제 저거는 비린데 이런 생각하고 이제 권하려 하면 제가 먹어봐야 돼. 죽는 거 비슷한 각오를 하고 꽉 씹어봤거든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들어가도 냄새도 안 나고 정말 제대로 잘 정제가 되어가지고 비리지 않은 오메가3. 그 다음에 이제 올인원의 영양이라고 할 수 있는 뉴트리베르스, 이런 것들이 완전 종합 영양으로 들어있는데, 특히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뉴트리베르스를 주면 굉장히 좋아요. 발효가 돼 있어서 소화해야 될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바로 흡수가 돼서 내 몸에서 모든 기능을 하기 때문에 뉴트리베르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클렌저는 20여 가지의 야채와 과일이 식이섬유로서 그대로 들어있어서 들어가서 흡수되면 항산화 작용도 하고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해독 작용도 해주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이걸 이제 다 이렇게 드리면, 아니 이렇게 많은 걸 다 먹어야 되냐고, 뭐 복잡하다고, 한 가지만 딱 먹으면, 한 가지는 저 달나라 가는 사람 알약 하나 먹으면 된다고, 네가 아직 달나라 갈 수준이 안 되니까 이렇게 뭐. 우리가 철분을 먹기 위해서도 멸치도 먹고 시금치도 먹잖아, 쓰라국도 먹고 명태국도 먹잖아. 여러 가지로 골고루 먹어야 돼. 그 각각의 영양이 그냥 비타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있지만 그 안에는 수십 가지가 들어있고 수십 가지가 기능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야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입이 막 나가지고 먹다가 보면 어머 진짜 좋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잘 시켜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시즌에 트레스를 도전을 하실 건데, 이렇게 하실 때에 얼마나 고마운지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 매일 체험 면역 젤리. 여러분들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이거 정말 들고 다니면서 타먹기도 어렵고 맛도, 엠브로토즈는 그냥 이렇게 찍어 먹어봤거든. 닝닝하네. 니 맛도 내 맛도 없어가지고 반드시 트루피오를 같이 넣어야 되고 이런데, 이 지금 매일 체험 면역 젤리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딱 한 번 먹어서 딱 한 포 먹어봤는데 새콤달콤한 청포도 맛이고 한데, 여기에 역시 면역을 좋게 하기 위해서 메나폴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알로에베라가 들어있고 장, 피부, 면역 건강을 좋게 하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이게 전부 인체 실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면역력이 증진되고 장 건강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더라. 이런 알로에라 메나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면역이 어떻게 좋아지느냐 했더니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위산도도 감소시켜주고 피부의 주름이나 탄력을 좋아지게 하더라. 이게 전부 인체 실험인 겁니다. 사실 건강식품은 인체 실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나테크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성능을 조사를 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걸 빼박이라고 하느냐,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 증진, 그래서 NK세포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항원 기능을 하는 이런 수치도 올려준다. 그래서 장 건강도 좋아지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계속 연구를 많이 해놓고 많이 나오죠. 이 프로모션 때 사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거 보세요. 스탠다드 패키지는
이제 우리가 5월달부터 금액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금 올랐는데 거기에다가 혜택을 주는 것이 20만 8천 원 정도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93만 5,800원에 살 수가 있고, 더 좋은 것은 딜럭스 패키지. 이것은 값이 올랐는데도 이전의 가격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159만 원에 주는데 190, 거의 200만 원인데 159만 원에 주면서 혜택이 53만 4,600원. 그러니까 이때의 면역 젤리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도 받고 건강도 누리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즌에 딱 맞게, 우리가 이제 또 여름이잖아요. 그럼 여름이면 어쨌든 옷을 얇게 입으니까 조금 예뻐지고 싶어서 봄부터 여름 되기 전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집에서 거울을 보니까 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옷을 자꾸 이렇게 가리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얇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부산에 이제 13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13일 날 이제 프로모션 시작합니다. 프로모션 시작하면 금방 다 없어져요. 이게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손가락을 놀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1, 2, 3등에 들지 않더라도 이 챌린지에 도전을 하면 또 그게 이제 덤으로 또 제품이 더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비만과 당뇨와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실제 그러냐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뇨 사례 한번 보십시오. 뭐 혈당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올라가면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보통 뭐 7.0이다, 7.2다, 7.0이다, 0.12 왔다 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 약을 반알 먹다가 그 다음에 한 알 먹다가 또 한 알 반 먹다가 이렇게 약은 자꾸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분은 이 제품을 클리너하고 난 뒤에 한번 보십시오. 당화혈색소가 10.2에서 6.4.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병원에서는 정말 병원에 30년 넘게 근무했지만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과를 제가 다 근무를 했거든요. 이런 일은 정말 본 적이, 아예 기대를 안 합니다. 이런 것은 그냥 또 때가 됐네, 약을 좀 늘려야 되겠는데요,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죠. 이분도 역시 당뇨인데요. 이분 굉장히 꼼꼼하신 분인가 봐요. 본인의 혈당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좀 좋아지니까 뭐 좀 먹었다가 또 툭 올라오지만 점점 몸이 이제 좋아지면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많이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최저혈당, 최고혈당이 이렇게 점점 이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당화혈색소가 12.6에서 6.3. 앞에서 보셨죠? 5.7 정도까지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요즘은요, 원래 저희들이 병원에 있을 때 6.3이 정상이라고 했어요. 6.3까지. 근데 이게 왜 자꾸 내려가는지 저는 뭐 알만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이분이 이렇게 됐다, 저 6 이하로 내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아주 고전적인 분인데, 좀 초기에 이분은 이제 우리 TLP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안모신데, 이분도 역시 이분은 이제 신장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신장이 나빠지면 발이 많이 붓습니다. 그러면 누르면 안 나와요. 이제 막 잊어버리고 한참 있다 보면 이제 쓱 올라와 있는데 한번 누르면 이제 붓기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런데 이랬던 분이 눌러도 들어갔던 것이 금방 올라올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좋아졌다는 거죠.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신장 기능 정상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가 9.2에서 7.3. 이 당화혈색소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혈당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당뇨의 판단 기준을 당화혈색소로 잡기 때문에, 왜? 2달 내지 석 달 사이에 내 몸 안에서는 혈당이 어떻게 조절이 됐는가를 보는 것이 당화혈색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좌우되죠.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분도 이제 당뇨인데, 이 아산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에 8.7인데 클린하고 나서 6.3으로 변했고, 혈당도 221에서 97로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게 병원에서 1억을 써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뭐 기껏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몸이 좋아진 거예요. 평생을 이제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사례입니다. 다이어트 사례인데, 이렇게 조절을 하면 당뇨가 안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일석이조가 맞죠. 비만을 조절하면, 예방하면. 그래서 이분도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클린을 했는데,
그전에는 피로도 높았고 자궁 근종도 12cm고 뭐 하루에 커피를 10잔씩 마시고 이랬는데 이거 앞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요렇게 일자에서 이제 속 들어가기 시작하고 옆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양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날아갈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례. 그 다음에는 이분들은 이제 챌린지 해가지고 입상하신 분들이에요. 수상하신 분들. 저분이 이렇게 됐어요. 본인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됐어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 트럭에서 수박 장수를 하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뱃속에 수박이 하나 들어있다. 근데 수박을 하나 내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놀랍죠. 예, 이분도 클린하고 나서 이렇게 되신 분이고요. 이제 이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렇게 예뻤지만 부석부석하니 부기가 많았던 얼굴이 이렇게 예뻐지고 나니 그 아들이 나도 할래 해가지고 이제 이랬던 분이 요렇게 7kg를 감량하면서 지난 시즌에 도전했던 분이죠. 요렇게 변했어요. 본인이 이제 이번에 또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랬던 분이 이렇게 바뀌니까 아들이 전부 다 모전 자전입니다. 이분도 나도 해볼래 해가지고 이랬던 분이 요렇게 바뀌면서 얼굴도 요렇게 더 핸섬해졌답니다. 20kg가 빠졌대요. 클린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20kg 뺄 분은 없습니다. 마른 비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지 마시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도 건강하고 주변 분들도 건강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